오늘은 Z 폴드 4의 성능만 다른 기기들과 비교해보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긱벤치 CPU 테스트 결과를 보자면 Z 폴드 4의 긱벤치 점수는 싱글코어 1312점, 멀티코어 3966점 수준으로 S22 울트라나 Z 폴드 3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능 향상폭을 보여주었는데요. 참고로 S22 울트라가 겨울에 기기를 완전히 식히고 벤치를 돌렸을 때 겨우 뽑아낸 최고 점수가 싱글코어 약 1235점, 멀티코어 3803점 정도였는데 8 플러스 제논이 탑재된 폴드4는 대충 돌려 싱글 1300점 이상에 멀티는 3900점 이상을 뽑아버리더라고요. 다만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싱글 코어 1700점 이상에 멀티 코어 4791점이 나와버려서 여전히 CPU 부분에서는 아이폰과 꽤 차이가 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픽 성능과 스로틀링 특성을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으로 테스트해보았는데요. 이걸 S22 울트라하고 비교해보면은 최저 점수 차이가 거의 1.5배가 나버렸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하고 비교해보면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모두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거의 다 따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점수를 전작인 Z 폴드 3하고 비교해보면은 말 그대로 벤치마크 점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까지 벌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야, 진짜 이래서 AP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발열의 경우에는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테스트 5분 후에 측정해본 결과로는 아이폰은 30도 후반대에서도 온데 갤럭시 3인방의 경우에는 뒷방 온도가 40도를 빠르게 넘겨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테스트 15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해보았더니 스로틀링이 걸리면 갤럭시 삼총4는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서 40에서 41도 정도에 머물렀지만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온도가 43도 이상으로 좀 더 높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벤치마크를 돌릴 때 아이폰은 발열이 갤럭시보다 천천히 올라오지만 나중에 가서는 갤럭시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면서 성능도 좀 더 높게 나왔고, 갤럭시는 발열이 빨리 올라오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면 온도가 아이폰보다 낮게 나왔는데, 여튼 이게 개발사의 세팅 그리고 AP 특성에 따른 장단점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누가 더 좋다고 말하긴 다소 애매했고요. 여담으로 S22 울트라의 경우에는 벤치마크 점수가 열받으면 막 1200점대까지 크게 떨어져서 열받아도 점수가 웬만하면 2000점 이상 나오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랑 승부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도랑 점수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계산하면은 갤럭시 Z 폴드 4에서는 적어도 그래픽 벤치마크 점수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OS 벤치마크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투고 기기다 보니까 APK 파일 설치가 막혀있어서 원신으로 인식하도록 개조한 벤치마크는 설치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래서 게임 실성능은 그냥 직접 원신을 돌려보면서 대략적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프레임의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개발자 옵션이 막혀있다 보니까 프레임을 세밀하게 달 수가 없어가지고 육안상으로 가볍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게임이 엄청 심하게 버벅인 느낌은 없는데, 스로틀링이 걸리기 전의 폴드 3하고 비교했을 때 시점을 전환할 때 약간 인풋렉 같은 것이 생기면서 블러가 생긴 듯한 느낌이 있었고, 화면도 굉장히 흐릿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원신 인게임 카메라 기능으로 스크린샷을 따보았더니 해상도가 1284에 1069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참고로 Z 폴드 3 원신 인게임 스크린샷 해상도가 1920에 1537이고 Z 폴드 2도 정확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이건 폴드 4의 원신 해상도가 폴드 2보다도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이게 게임 플러그인 안의 게임 부스터 플러스에서 각종 옵션을 만져주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긴 했는데, 문제가 정식 출시 이전의 갤럭시 기기에는 전통적으로 게임 플러그인하고 게임 부스터 플러스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 부스터 플러스가 나오면 각종 옵션을 최대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게임 성능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 보였고요. 따라서 GOS 걸어둔 벤치마크나 게임 해상도, 인풋렉, 좀 더 자세한 프레임 테스트는 나중에 폴드4가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그때 기기를 직접 구입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튼 클럭 제한이 완화되었다 해도 GOS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에 게임을 좀 헤비하게 하신다면은 이번에도 이런저런 설정을 만지고 사용하셔야 좀 더 쾌적한 게임 성능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Z 폴드 4의 성능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제자리 걸음하던 성능이 드디어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아직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의 성능을 100% 따라잡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GOS 문제도 100%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았지만은 이 정도 실성능이면은 심각할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올 정식 출시 기기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